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데이터 분석 환경 구성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최신 데이터 분석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가지고 환경 설정을 구성할 건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00%, 제가 100%라고 생각이 드는 게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파이썬이라고 이제 인터랙트, 즉 사용자와 코드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실행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해 주는 이제 구글 콜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여전히 온프레미스는 이제 PC나 로컬 PC에 설치하는 그런 이제 설치형 패키지입니다.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최신 파이썬을 설치해서 그거에 맞는 파이참을 설치하고 그 파이참을 파이썬과 연결해서 가상 환경으로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이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우수한, 특히 파이썬에 최적화되어 있는 IDE 툴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반면, 아이파이썬 환경에 이제 인터랙트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있거든요. 반면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영상은 대부분을 이제 개발 환경, 특히나 파이썬에서 주로 이제 업무 자동화, 특히 크롤링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요. 제가 조만간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도 한번 오픈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강생님 그리고 구독자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용 라이브러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 문법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설치를 하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PC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VMware라는 가상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이제 가상화 솔루션은 VMware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시트릭스 그리고 윈도우즈에 있는 하이퍼V 등의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유명하고 시장에서 시장 장악력이 우수한 이제 VMware 무료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이 VMware를 통해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VMware를 한번 실행을 할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지금 VMware가 이렇게 떠 있어요. 저는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 17 플레이어를 무료 버전을 설치를 했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타트를 한번 누르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냅샷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냅샷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기능성에서 이 VMware 프로가 아닌 플레이어 버전, 기초 버전보다 좀 우수한 성능의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으면 오라클의 이제 버추얼 박스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BMT라고 하죠. 벤치마크 테스트, 즉 다양한 솔루션들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버추얼 박스가 VMware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성능적인 지표가 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 아닌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둘 중에 어떤 거 사용해도 무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VMware 설치를 했던 이 환경에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나콘다 사이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를 하면 첫 번째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제가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제 쭉쭉 되죠.
파이썬 아나콘다 3 3.9가 기본으로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은 여기 아나콘다에 맞는 이제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이 3.9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파이썬 최신 파이썬을 설치한 때는 3.11 버전을 사용했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나콘다에서 이제 이런 인터프리터 파이썬을 3.11로 붙여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디폴트 아나콘다에서 제공해주는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다운로드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창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 열기를 눌러가지고 창이 이렇게 떴어요. 설치는 매우 간단해요. 넥스트를 누르시고 I agree, 넥스트를 누르시고 just me.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나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사용자, 즉 이제 모든 사용자 프로필이 한 PC여도 프로필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코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고 유튜브 프로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PC는 한 대인데 사용자 프로필은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 부분이긴 한데 이 프로필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용자 여기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저는 오토코더라는 프로필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프로필 같은 PC에서 사용자 프로필을 여러 개를 써서 PC를 쉐어하는 기반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여기 프로필이 여러 개가 나올 거고 해당 프로필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바탕화면, 내 문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 우수한 거는 그냥 내가 설치한 거는 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Just Me. 그래서 아나콘다 재단에서도 recommended 추천된다는 걸로 사용되어 있는 것, 쓰여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Next, Next. 그냥 디폴트로 Next 해주세요. Next. 이건 이제 이 환경 변수 내 환경 변수에 이제 add 추가해주겠다는 의도인데 저는 그냥 기본 환경 변수 그대로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나콘다에 as my default Python 3.9가 내장되어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붙이겠다는 걸로 이제 체크되어 있는 기본 디폴트 환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환경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파이썬은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유능하신 파이썬 개발자나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역시 이제 파이썬을 적게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파이썬은 굉장히 우수한 언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파이썬이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언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에서는 대부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C 언어를 기반으로 거의 코딩을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를 처음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C 언어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포인터라고 이런 메모리를 지칭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저 역시 코딩을 공부를 하면서 C 언어에서 굉장히 큰 좌절을 느꼈고 심지어 재수강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래밍은 어렵다, 코딩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파이썬을 접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파이썬은 인터프레이터 이제 언어로서 우리가 컴파일형 언어와 인터프레이터 언어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컴파일형 언어는 이제 어떠한 이제 파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딩이 완벽히 완성이 되고 하나의 이제 컴파일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코딩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여러분들 파이썬을 사용하시면서 여러 번 느끼셨을 텐데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실행이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실행이 돼요. 그 실행 환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
환경에서 그 에러 이제 시점에서 그 밑으로 더 이상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컴파일형 언어는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버그나 이런 게 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은 되긴 하는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대신 밑에서 에러가 나면 그 에러가 에러 시점에서 중지가 되고 그리고 밑에 아래는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몇 차례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코드가 실행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에러가 안 내게끔 try except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실행 코드를 하기 위해서 finally까지 이제 사용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try except 즉 예외 처리를 사용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하나 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뭐 글루 언어 이제 이거 저도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글루 언어라고도 많이 표현이 돼요. 이 파이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메인 언어로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메인 언어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뭐 자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가 가장 베이스죠. 개발자들은 보통 백엔드 개발자들은 대부분 자바 베이스로 시작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PHP나 뭐 백엔드 뭐 자바스크립트의 뭐 이런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백엔드 처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자바로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자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엔드에서 자바는 생각보다 이제 파이썬보다는 약간은 무거운 언어긴 한데 그 무거운 언어에서 추가적으로 붙이기에 이제 효율적으로 붙이기에 유용한 게 파이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의 언어가 무엇보다 큰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크게 범용적으로 사용이 돼요. 저도 이전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저는 기업에서 기업의 전사적인 이제 시스템에 대한 기획 그리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개발 코딩 언어를 좀 접할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 파이썬을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쨌든 인프라스트럭처나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적인 요소, 운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손쉽게 자동화 처리를 해서 제가 개발적인 부분의 공수를 줄이고 내가 운영 관리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파이썬 그리고 제가 잘 다루고 있는 스크립트형 언어죠. 뭐 서버를 주로 제가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뭐 파워쉘 그리고 배쉬 이런 스크립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심은 항상 그 부분에서 그 중심은 그런 쉘 스크립트형 언어가 되고 추가적으로 부차적인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하고 싶을 때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환경이 아닌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설치가 이제 끝났거든요. 컴플리트로. 넥스트로 한번 눌러보고 넥스트를 해서 종료할게요. 그리고 튜토리얼은 저희가 필요 없죠. Getting started with Anaconda, 즉 아나콘다를 실행한다는 건데 저는 이건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나콘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새롭게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나콘다를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주피터 랩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나콘다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데이터 분석이나 어떠한 처리를 할 때 눈에 보이게끔 활용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이런 커널 단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웹 베이스로 이렇게 열리면서 제가 new 폴더 해가지고 new에 파이썬 3 ipy 커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실행하면 새로운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 헬로 월드라고 치면은 바로 이제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실행을 하면서 밑에 하나의 인터페이스 라인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바로 생성이 됐고, 이 아나콘다에서 활용되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그 강점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입력하는 대로 바로바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이제 파이썬의 초보자로서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파이썬 환경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장점이 또 있다면 임포트 해가지고 저는 이제 판다스나 뭐 넘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나 아나콘다에서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린 따로 피부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없이 판다스라는 걸 해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미 설치되어 있고 내장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뭐 예를 들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는 보통 뒤에 이제 얼라이어스로 이제 as pd로 해가지고 pd 데이터 프레임 해서 데이터 레인지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기본 내장되어 있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있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과 주피터 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주피터 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주피터 랩과 주피터 노트북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링을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렇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주피터 노트북과 주피터 랩에 대해서의 차이점을 이제 작성을 해서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 다 똑같아요. 웹 베이스의 인터랙티브 컴퓨테이셔널 인바이러먼트 해서 이제 웹 베이스에 이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언어 이제 활용 통합 개발 환경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해 주시기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피터 랩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환경의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UI 환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스트럭처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몇몇의 노트북이나 파일들을 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HTML, 텍스트, 마크다운.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주피터 랩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과 주피터 랩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주석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마크다운 웹베이스 환경에 이제 태그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되게 비주얼라이즈한 그러니까 가시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노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노션인가 이런 부분에 노션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제 마크다운 형식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자노트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주피터 랩도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그 주피터 랩이 그래서 좀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단 이런 설명을 제가 보여드렸고, 자, 이 지금 주피터 노트북은 약간은 투박하게 이런 환경이 보이죠. 이 환경인데 제가 주피터 랩을 한번 켜볼게요. 주피터 랩은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아나콘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 CLI 환경으로 들어오면은 주피터 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주피터 랩이라고 치면 이 아나콘다의 프롬프트 환경에서 주피터 랩을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피터 랩이 하나의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여기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디렉토리 환경에서 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한번 나오고,
여긴 바로 노트북을 어떤 건지 쓸지에 대한 부분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우린 보통 파이썬 3 아이파이 커널을 이용할 거잖아요. 이걸 그냥 노트북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테마를 바꾸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크한 환경을 좋아해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눈의 피로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크, 주피터 랩에 다크를 누르면 이렇게 좀 모던하고 이제 모던한 분위기로 이제 이런 UI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접근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주피터 랩을 좀 제대로 쓰고 싶잖아요. 제대로 쓸 때 뭐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괜찮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거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C 유저스의 오토코더, 즉 사용자 프로필에 직접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자 프로필에 직접 들어가면 여기로 매번 이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도, 잘 보세요. 이거 닫고 세이브하고 닫고 다시 누르면 새로운 게 이 C 드라이버 유저의 오토코더 안에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저스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사용자의 이제 오토코더 안에 이게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여기 안에 파일이 쭉쭉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만의 이제 오토코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사용자 워킹 디렉토리 이제 그 작업하는 디렉토리, 작업하는 폴더를 이 오토코더로 바꿔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먼저 이 아나콘다가 이 주피터 랩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피터 랩의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처음에 C 드라이버의 사용자, 아까 저스트 미러 했잖아요. 그럼 오토코더 안에 생성이 되고, 아나콘다 3로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스크립트란 폴더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액티베이트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액티베이트. 자, 이 파일 자체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이러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치 파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BAT 확장자로 되어 있고, 이걸 제가 조금 조작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같이 붙여 넣으면 복사본이 하나 뜨고, 여기에 제가 주피터 랩으로 하나 할게요. 여기 앞에 대문자로 바꿔야겠다. 주피터 랩으로 하나 만들고, 자, 주피터 랩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편집을 누르면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오토코더 파일 그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오토코더 폴더로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CD에 이제 CD가 이제 그 해당 경로로 들어간다는 그 윈도우즈에서 이러한 그 커맨드 이제 명령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C 드라이버에 오토코더 있죠.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원 표시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랩을 실행을 해주면 이제 실행이 그 안에서 워킹 디렉토리가 바꾸게끔 할 수 있거든요. 자, 저장을 하시고, 저장 이제 컨트롤 S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닫고,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닫고, 다 닫을게요. 이게 웹베이스니까 이걸 닫아야겠다. 주피터 노트북도 다 닫고, 그 다음에 주피터 랩을 한번 실행을 하면, 자,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오토코드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주피터 랩을 실행을 했어요. 이 내부 환경에서. 그러면 워킹 디렉토리가 이 안으로 바뀐 거고, 자, 보십시오. 주피터 랩이 이렇게 실행이 깔끔하게 되고,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졌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C 오토코더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지금 untitled 해가지고 이제 지정되지 않은 파일명이 돼서 이게 디폴트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오토코더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아이파이썬의 확장자인 이 ipynb라는 걸로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진짜로 이게 맞는지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테스트, 뭐 오토코더 테스트라고 한번 바꿔보면 오토코드 테스트가 이렇게 바뀌었고 파일 확장 파일명이 여기도 오토코드 테스트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이렇게 변경된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지, 여기 스크립트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가기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바로가기 환경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마우스 우측 클릭을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바로가기 하나 만들기,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여기 바로가기가 하나 됐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이 지금 배치 파일에 이 톱니바퀴 2개 모양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저희가 바꿔볼게요. 이쁘게 해당 주피터 노트북의 아이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바로가기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속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아이콘 변경을 누르면, 자, 아이콘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이콘에 뭐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린 그 아이콘을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주피터 노트북, 즉 이제 어디죠?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한번 가볼게요. 아나콘다 3 해서 메뉴를 들어가시면, 아나콘다 3의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 아나콘다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그림 이미지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 이미지 파일에서 우린 주피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아래 목록에서 아이콘 선택이 하나 나오게끔 보이게끔 있고, 이걸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 바뀐 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적용을 누르면 확인 하면 주피터 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그럴싸하죠. 우리가 바꾼 거 자체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뀐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뺄게요. 그럼 여러분이 아나콘다 스크립트 파일 들어가지고 이 주피터 랩을 항상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 네, 바로 이제 실행이 되게끔, 짜잔,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해서 여러분이 주피터 랩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접근이 되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은 게 뭐냐면, 워킹 디렉토리가 여러분들의 PC에서 사용자 프로필이 있는, 네, 사용자 프로필이 있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지정해 놓은 오토코드라는 양식의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핸들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콜앱을 설치하면 되지만, 온프레미스, 즉 로컬 PC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주피터 노트북과 주피터 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터 분석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컨텐츠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서 많이 반복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영상이 어떤 분들은 조금 지루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 이유는 제 채널을 제 구독자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해도가 높으시고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 있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처음이잖아요. 그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의 기능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따라가도록 제가 좀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반복되는 설명으로 인해서 조금 지루함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루즈함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나 뭐 이미 알고 계신 영역이라면 뭐 스킵을 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